자, 82조 시가 편액 좀 잠깐 보죠. 자, 저는 시가 편액을 엄청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예.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한다. 일단 첫 번째 개념 여러분. 시가 편액은 뭐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잊지 마시고요. 근데 두 번째, 시가 편액은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시가 편액. 그래서 요 시가 편액은 어디에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방세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 요거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가격을 어떻게 한다? 공시하죠. 네,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죠? 아직 안 했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안 배웠나요? 학교로? 맨날 안 했대.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알 수가 없어. 잠깐만. 안 했어요? 하지 않았나요? 감정평가하기 전에 안 하나? 네. 세법에서 배우라고 그냥 넘어갔어요. 세법에서 배우라고요? 아닐 텐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주택은 항상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가격을 어떻게 한다? 공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요때 요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라 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주택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면 뭐가 나오고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일 때 무슨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 주택을 제외한 뭐는 건축물일 때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일 때는 지금 공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공시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때에 뭐를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할 때 뭐 한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바로 요 토지와 주택은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액을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시된 가액을 바로 우리 토지나 주택이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대로 오면 되는 거죠. 토지가 뭐가 되는 거고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 편액이 되는 거고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가 편액이겠죠. 근데 문제는 얘죠. 건축물은 공시되는 가격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뭘 과세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과하기 위해서 이걸 누가 결정하라 여러분? 도지사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누가? 시장군수가 산정하는 거죠.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산정하는 거냐? 아니, 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건물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조정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곱하고 여기 대해서 경관연수별 잔존가치를 곱한 다음에 해당 건축물 면적 곱하고 여기 대해서 다시 해당 건물에 대한 가감산율을 곱해서 결론 누가 결정했다 여러분?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세에 뭐가 있다면? 시가 표준액이 있다면 국세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있다. 국세에는 기준시가가 있다. 요걸 항상 여러분 맞대응 시키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 시가 표준액이 있다면 국세에서는 요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기준시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된 가격이 있으니까 이 공시된 가격을 그대로 끌고 올라오겠다는 얘기가 바로 기준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시된 가격이 토지와 주택에서 공시된 가격이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편익이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과세할 때는 요 가격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시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5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요. 내 아파트가 얼마로 공시돼서? 5억. 그러면 이 5억 원을 가지고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편익이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기준 국세를 과세할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여기는 뭐는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기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일 때는 공시된 가격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누가 결정하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시장군수가. 근데 뭘 결정할 때는 기준시가 할 때는 이제 얘가 나와 못 나? 못 나오겠죠.
그죠? 얘는 어디에만 나오는 거니까 지방세. 그러면 국세에서 대응되는 게 바로 누구냐? 국세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에 고시가액을 합니다. 다만 예외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고시한가액으로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2쪽 책을 통해서 확인만 할게요, 여러분. 자, 양가 여러분, 저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된 가격이 있다. 그러면 이때에 그 토지와 뭐는 주택에 대한 시가편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분야에 따라서 밑줄 무슨 가액을 알아? 공시된 가액을 알아.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여러분 토지 이 가액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면적을 곱하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요거 하나 좀 더 강조했는데 꼭 하나 좀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올 때는 얘는 공시가 될 때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체 면적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1제곱미터당으로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편을 구하려면 여기다 뭘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적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면적 곱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 면적을 곱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 특히 꼭 좀 기억해 달라고 했죠. 개별 주택가나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죠, 여러분? 토지.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무슨 가격이다, 여러분? 일괄 고시가격이다.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나 나왔다고 했죠, 여러분? 5억. 그러면 요 내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인 공동주택 가격 5억 원은 내 아파트 주택의 건물은 물론 뭐까지? 대지 지분까지 포함한 가격이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가격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토지와 건물 모두 포함한 무슨 가격으로 나온다, 여러분? 전체 가격으로 나온다.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재산세 할 때 조금 무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공시된 가격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여러분?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격이 나온다, 여러분? 전체 가격이다. 전체 가격이다. 그러면 요거를 자 보죠. 여기에 상가 일대와 그 밑에 토지가 있고 여러분. 주택과 그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토지가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는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나오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 나오죠. 근데 상가 건물은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산정하는 거죠. 그런데 뭐면 주택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봐요. 통합할 전체 가격으로 나오는 거죠. 개별 주택 가격이나 또는 뭐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는 거죠. 이때 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돼 무슨 가격이 나온다, 여러분? 전체 가격으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으로 공시가 됐다. 내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얼마, 여러분? 5억. 그럼 5억은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돼. 그러니까 가액이 몇 개만 나와? 하나. 여기는 가액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토지는 공시된 가액, 건물은 누가 결정한가? 시장 군수가. 왜 시장 군수가 있어? 얘는 공시되는 가액이 없으니까. 표정 관리 끄덕끄덕. 예, 이해하셨죠? 예.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으면 제가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아유,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다. 예, 요 그림을 꼭 좀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요게 나중에 재산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양가로 2번 보시기 바랍니다. 82쪽 맨 밑에 양가로 2번 주택 외 건축물이죠. 주택 외 건축물.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밑줄 토지 및 주택 요거 하나로 묶으시고요. 토지 및 주택 묶으시고
외의 건축물 동그라미 외의 건축물. 그러면 토지와 주택 외의 건축물 요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을 왜 제외한가? 얘는 공시된 가액이 있으니까 그 공시된 가액이 있는 토지와 주택 외 뭐 건축물.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보지 마시고요. 얘들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누가 밑줄 지방자치단체장이 뭐한가에 결정한 가액. 요게 바로 상가 등 건축물에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시가 표적이 된다. 그입니다. 물론 그 밑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정된 내용이 나와 있죠. 뭐 개정이 있는데요. 그 개정 내용은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건 실무 절차 규정 개정 규정이니까 X 치셔도 돼요, 여러분. 박스 그냥 X 치세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요. 그다음에 거기 4번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건축물 시가표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소득세법에 따라서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 기준 가격. 여기 건물 신축 가격 기준인 것은 요거 건설원가를 말합니다. 건설원가. 그래서 건물을 건설할 때 표준원가가 1제곱미터당 얼마가 들어갈 거라고 정부가 공시하는 거죠. 이때 이 건물 신축 기준 가격은 1제곱미터당 가입니다. 1제곱미터당 가격을 공시합니다. 거기다가 건물의 기여,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를 곱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건물의 경관 연수별, 잔존 가치, 그리고 건물의 규모나 형태나 특수성, 부대 설비 등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 그래서 그 밑에 식이 나와 있죠. 이거 외우는 거랬어요? 외우는 거 아니랬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라고만 봐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제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넘어가죠. 자, 84쪽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갈 게 하나 있네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면세점. 예. 가를 거 닫고 여러분 적으세요. 면세점은 과표 기준이다. 가끔가다 이 면세점이 잘 엄하게 서면 돼. 얘는 과표 기준이다. 과표. 즉 취득가액이 얼마냐? 취득가액을 기준하는 거죠, 여러분. 취득가액.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취득가액이 그죠? 그 취득가액은 뭐로 말하는가? 과표기입니다. 과표. 그런데 그래서 면세점은 과표 기준입니다. 그게 얼마면 50만 원 있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죠? 50만 원이야. 그랬더니 작년에 요게 2번이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건 또 안 물어봐. 그 밑에 2번이 나왔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네 밑줄. 취득일부터 몇 년이네? 1년이네. 예.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뭐하면? 취득하면 그때는 그 토지나 건축물을 한 건에 취득으로 와서 면세점을 적용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얼마면 50만 원 이하이면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취득세는 얼마 초과에 과세한다는 얘기야. 50만 초과하는 거죠, 여러분. 요 면세점은 오로지 여기만 있어요. 어디만 있는 규정이에요, 여러분? 취득세만 있는 규정입니다. 요거 하나 좀 꼭 좀 적어 놓으시고요. 면세점은 오로지 취득세만 있는 규정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취득세에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도 최근에 나온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면세점은 어디만 정한다고, 여러분? 취득세. 자, 그러면 내가 토지를, 자, 우리 노원구 일대 토지를 사는데 제가 취득세 한 푼도 안 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노원구 일대 토지를 다 사는데도 취득세 한 푼도 안 내는 방법. 얼마치 사는가? 아줌마 50만 원치 주세요. 그러면 돼. 그죠? 토지 얼마치 사? 50만 원. 그럼 뭘 적용받아? 면세점. 그리고 그거 산 다음에 면세점. 그리고 다시 아줌마 50만 원씩 넣어주세요. 그래서 얼마치 사? 50만 원치 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가는 거죠. 그 노원구 일대를 다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사면 과세관청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얘들이 소액 재산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기는 선의로 면세점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준 거야. 과세관청이 소액 재산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선의로 그래 50만 원짜리까지는 과세하면 안 하마? 안 하마. 그때는 이걸 뭐 하는 거야 이제? 악용하는 거죠. 항상 그래 우리 세법은. 세법은 조그만 맹점만 보이기만 하면 납세문제 그 맹점을 이용해서 세부담을 어떻게 하는가? 피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치 사가는가 여러분? 50만치. 그럼 과세관청 뒤집어져? 그래서 에이 좋다. 만약에 뭐 한다며? 취득하면 그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사면 이걸 뭐 한다 이거로?
합한 가액을 가지고 면세점 적용 여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바로 2번 규정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절대 안 끝나죠. 이걸 또 피해야죠. 어떻게 하면 돼? 1년 지날 때마다 사면 되죠. 뭐. 1년 지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수험표 한 장만 먹으면 돼. 수험표 한 장도 얼마니까? 1년이죠? 저는 7장이나 갖고 있었어요, 7장. 집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시켜, 나가라 시켜. 더 공부하려면 아예 도장을 찍고 공부하든지 니 나가서. 그 수험표 한 장에는 우리 피와 땀이 서려 있죠. 몇 년? 1년. 네, 한번 보시면 돼요. 됐어? 자, 85쪽. 여러분이 제일 공부하기 싫어하는 부분. 취득세 표준세율. 그 박스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건 뭐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죠? 자, 우리 한번 합시다. 그냥 확인만 할게요. 자, 부동산 상속을 받았다. 몇 프로 여러분? 2.8%. 그렇죠? 제가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평소에 기억할 때는 백분율 2.8% 기억하시지만 지방세는 2.8% 이렇게 명시해 주면 좋은데 이거를 몇 분율 표시한다? 천분율로. 그러면 천분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28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자, 농지니까 우대 규제. 우대. 그래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을 받으면 2.8%인데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싸게 가자. 몇 프로? 2.3%. 여러분 스스로 자꾸 정리해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상속의 무상. 상속의 무상. 여기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놓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증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상속이 아닌 모든 무상을 말하는 거야. 상속이 아닌 모든 무상을 말하는 겁니다. 증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해서 안 했어? 안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상속이 아닌 걸 말하는 거죠. 상속은 따로 뺐죠, 위에서. 예, 이때는 상속보다 무겁게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요거 합시다. 세법은 상속과 증여일 때 상속과 증여는 둘 다 무슨 취득이지만 무상취득이지만 얘들을 바라보는 입장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상속은 본인의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계약으로 인한 인위적인 행위는 아니죠. 내가 지금 당장 상속받고 싶다 해서 상속받을 수가 없어. 상속받으면 뉴스시가 나오는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거야. 난 그래서 길 지나가다 이렇게 모자 푹 쓰고 마스크 쓴 사람 보면 가슴이 뛰어. 저 사람 TV에 나왔던 사람 아니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상속과 증여는 둘 다 무슨 취득이지만 무상취득이지만 계약은 죄송합니다. 아, 왜 이래? 증여는 뭐니까 계약형이기 때문에 세부담을 어떻게 한다? 무겁게 준다. 그래서 상속은 혜택을 주지만 증여는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결론 항상 상속과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증여가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 받을래? 증여 받을래? 그럼 뭘 받아야 돼? 상속. 집에 가서 말씀하세요. 아저씨한테 자기나 상속받고 싶어니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뉴스 시간에 나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천분이 얼마? 35. 다 누구면? 비영리 사업자. 자,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비영리 사업자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우대. 그래서 좀 싸게 보시자. 천분이 얼마? 28. 자, 그 다음에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얼마? 천분의 28. 몇 프로죠? 2.8.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많은 줄을 차지하고 있는 거 묶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주의 명의 등에 관한 문제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해소에 의한 지분 이전에 의한 취득. 단, 가열고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뭐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그걸 제외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묶으셔야죠. 합유물, 총유물. 요거 결론. 이거 이렇게 하자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할하는 거죠, 분할. 분할할 때에 우리 취득세는 몇 프로 때리겠다, 여러분? 2.3%입니다. 2.3%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값과 을이 50% 대 50%로 뭐 하고 있었다, 여러분?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소유. 자, 근데 이제 더 이상 공동 소유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 뭐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 소유 형태로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죠. 찌쩌쩌우! 이런 거죠. 그래서 갑은 갑대로 가고 을은 을대로 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갑은 갑, 을은 을. 몇 프로씩? 50%씩.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뭐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지분율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했죠?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공유권의 분할할 때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랬죠? 양도를 안 보잖아. 왜 양도를 안 보냐면 사실상 소유권자 변동은 있어, 없어? 없죠. 사실상의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법은 이 공유권의 분할은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뭐로 본다, 여러분? 형식상 이전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과세 원칙에 취하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종전에는 과세를 안 했었어요. 얘는 비과세세요. 그러다가 이 취득세와 뭐가 합쳐지다 보니까 등록세가 합쳐져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가 됐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면 분할하면 무슨 등기 들어가죠, 여러분? 분할 등기 들어가죠. 분할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분할 등기하려니까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등기소 가야 돼. 그럼 등기소 가려면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영수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는 취득세는 비과세였지만 등록세는 0.3%로 과세했었어요. 0.3%로. 제일 적은 소리죠. 0.3% 등록세 내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예전에 취득세 몇 프로짜리와 2%짜리와 등록세 몇 프로짜리가 0.3%가 합쳐지다 보니까 취득세 지금 공유권에 분할할 때 몇 프로 나와 있는가? 2.3%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안 내도 뭘 내게 돼? 취득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연결되죠? 적으세요, 여러분. 거기 공유권의 분할 앞에다 적으시고요. 꼭 좀. 얘는 무슨 세율 적용한다? 특례세율을 적용하죠, 실제. 그래서 사실상 취득, 형식적 취득. 형식적 취득이니까 특례세율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되냐면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면 98쪽이네요. 98쪽.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질문하신 분이요. 아니, 표준세율일 때는 2.3%가 나와 있고, 특례세율 할 때 4번 공유권의 분할, 그 다음에 부동산 공유권 해소란 지분 이전. 이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래서 일단은 지방세법에서는 공유권의 분할일 때는 표준세율 몇 프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프로 적용하고 있어? 2.3% 규정하고 있고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2.3%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만? 0.3. 그러면 종전에 뭐만 내는 거와 똑같아? 등록세만 내는 거와 똑같아져요. 그래서 일단은 공유권의 분할일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 제시가 됐고 2.3%가 돼 있고 실제 내는 세율은 몇 프로라는 얘기야? 0.3% 내라.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거에 여기 특례세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권의 분할이 이게 그대로 일로 온 거야? 어디로 온 거야? 특례세로 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 주의할 게 이거예요,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 나왔는데, 공유권의 분할이 나왔는데 세율을 물어볼 때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공유권의 분할했던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라고 물어보면 몇 프로라고 해야 되는 거고 2.3%. 특례세율이면 몇 프로냐? 그러면 2.3%에서 2% 빼면 몇 프로다는 얘기야? 0.3%.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시험에서 공유권의 분할이 나왔다. 그럼 반드시 확인하라.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특례세율을 물어보는지 반드시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자꾸 깊숙이 가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유권의 분할 밑에 윗줄
그 밖의 원인,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밖의 원인. 여기서 그 밖의 원인은 뭐를 말하냐면 위에서 말한 상속, 상속의 무상, 원시취득, 공유권의 분할이 아니면 쉘이 뭐라 갖고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그 밖의 원인이나 취득은 뭐를 말하냐면 위에서 나온 상속이나 상속의 무상이나 원시취득이나 공유권의 분할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무조건 몇 프로 때려라는 얘기야? 4% 때려라 그 얘기죠, 4%. 그럼 그 밖의 원인의 대표가 뭐다고 여러분? 매매 등이다 그 얘기죠. 다만 농지일 때는 천분이 얼마? 30 몇 프로다는 얘기야? 3%.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밑에 뭐 시뻘겋게 표시 치셔야죠. 예. 유상거래를 원유로 취득하는 뭐 여러분? 주택. 유상거래를 원유로 취득하는 주택. 조건이 몇 개야 요거는? 2개야. 예. 유상거래 하나, 주택 하나.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 여러분? 주택이죠. 주택. 주택인데 뭘 적용하면 유상거래일 때는 요때는 우리 표준세를 그 위에 있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가액의 6억 이하는 몇 프로 여러분? 1%, 6억 초과 2억, 9억 이하는 2%, 그 다음에 9억 초과 몇 프로 여러분? 3%. 그럼 유상거래가 아니면 다 무슨 세를 적용하는 거야 이제? 표준세를 적용하는 거죠. 유상거래가 아니면 나머지는 위에서 모았던 무슨 세를 때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표준세를 때려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게 아니면 유상거래가 아니면 표준세를 때리죠. 그러면 주택을 뭐 했다 여러분? 신축했다 보죠. 그럼 주택을 뭐 하면? 신축하면 이때 적용된 세율은 어떤 세율이라는 얘기 여러분? 원시취득 2.8% 가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근데 그 주택을 뭐 했다면? 매매했다면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8% 때리라는 얘기죠.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럼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 여러분? 네, 바로 3.5% 때리는 거죠. 이렇게 좀 구분해 두시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좀 강조 싶은 게 뭐냐면 주택의 유상거래일 때는 주택이 유상거래일 때는 무조건 뭐만 가지고 따져라. 취득가액만 가지고 확인하라. 요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수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은 뭐는 묻지 않는다. 주택수나 주택의 뭐는 소재지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이거 하나 꼭 좀 적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올해 밑에 신설된 규정이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 이건 개정세법 할 때 말씀드렸고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실무 나갔을 때는 조금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 밑에 그 맨 밑에 걸 좀 강조하고 싶네요 여러분. 맨 밑에 85점 맨 밑에 신탁 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면 밑줄 수익자. 요건 있었던 규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익 위탁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면 수익자한테 가면 비과세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과세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거 몇 프로였냐면 따로 과세했어요. 3.5%로. 3%로 따로 과세하다가 이거를 이 규정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이거 삭제된 규정입니다. 그다음이니까 결론. 신탁 재산인 부동산 수탁자에서 수익자에 이전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를 적용한다? 그 밖의 원인 4% 적용한다. 적어놓으세요. 몇 프로? 4%.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위탁자, 탁자가 그냥 왔다 하면 기본적으로 뭐지만 비과세지만 탁자가 아니라 누가 나오면 수익자가 나오면 이때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데 적용대상은 몇 프로다 여러분? 4%.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체킹해 두시고요. 삭제된 규정이야. 종전은 3% 했지만 자 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까지가 시험에 나올 거냐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주택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인터넷 게시판에 상당히 저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못 본 지방세 우리 행정자치부 해석에 내려온 게 뭐냐면 주택에 대해서 유상거래했던 몇 프로? 1%, 2%, 3%. 일반적 매매는 몇 프로인데? 4%인데 주택은 1%, 2%, 3% 혜택을 주는 거죠. 이때에 자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다. 또는
오피스텔인데 이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그럼 우리 세법 뭐로 본다 그랬어? 주택으로 본다 그랬어.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비록 공법상 업무 시설을 구분한 거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걸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뭘로 사용하고 우린 뭐로 보고? 주택.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사용하면 우린 뭐로 보는가? 별장. 그러면 이때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그러면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무허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할 때 지방행정자치부에서는 해석을 내리기를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주택법상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혜택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무허가 주택이나 오피스텔로서 주거를 사용한 것은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부 매매 4%세를 때려라. 그래 작년에 나왔네. 2015년도 해석으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 법률에 명시가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야. 아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실무 나가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그냥 주택은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고, 그러나 다만 이거는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오피스텔이라더라도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우리 뭐로 본다, 여러분? 주택. 이때는 요 1, 2, 3%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해석의 내용을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봤다? 저한테 확인을 물어보는데 다른 데서 물어본 건 확인한 거는 다른 데서 좀 물어봐 주세요. 다른 데서 본 거 꼭 저한테 갖고 와서 물어보면은 제가 그 쓰신 분이 어떤 글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근거를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난 잘 모르겠다 했더니 그걸 또 키체크 올렸더라. 해석으로. 괜찮은 해석이 어떤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주택의 범위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농지. 여기 농지 한번 잠깐 봅시다. 농지 범위는요. 2번 단독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표준설에서 농지가 2군데에서 나왔습니다. 표준설에서 농지가 2군데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상속 일대와 매매 일대죠. 그죠? 예. 그때 그 농지는 뭐를 말하냐? 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째,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밑줄, 논, 밭 또는 과수원. 일단 지목을 봐달랍니다. 지목.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전답이면 농작물의 경작이라든지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답 문구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니은, 취득 당시 논밭 과수원 또는 목장에서 실제 거기 밑줄 목장용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논밭 과수원, 니은은 목장용지.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요.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되나?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일단 공부상 지목이 뭐야 된다, 여러분? 전, 답, 과수원은 물론 뭐까지? 목장용지까지다라는 거예요. 목장용지.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농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이거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죠. 공부상의 지목은 물론 실제로도 농사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장용지도 지목이 일단 뭐 해야 되고? 목장용지 실제 뭐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축산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험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뭐 오래전 문제는 아니지만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가 뭐냐 했을 때 요걸 물어봤죠. 시험에서는 전, 답, 과수원은 물론 뭐까지? 목장용지까지죠. 그런데 재산세에서 농지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뭐? 농, 이 농이 뭐야? 바로 농지. 그럼 이때 재산세에서 말한 농지는 뭐만을 말한다, 여러분? 전, 답, 뭐만? 과수원만을 말하고 뭐를 제외한다, 여러분? 목장용지가 제외됐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목장용지가 농지 범위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제산세에서는 농지가 전답 과수원일 때 한해서 농지를 보고 이때는 면적 제한 없이 어디 갈 수 있지만 007로 갈 수 있지만 목장용지는 반드시 뭘 따져서 기준 면적을 따진다고 그랬죠. 그게 차이점이랬어요. 제산세에서 전답 과수원 면적 제한 일시 없이 전부 어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007로 갈 수 있죠. 근데 뭐는 목장용지는 농지에서 어떻게 해서 제외하여 전부가 아니라 얘는 반드시 뭘 따져서 기준 면적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놈만 이내분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007. 요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제산세에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라면 면적 제한 일시 없이 전부 007 때 주대요. 왜냐면 이건 뭐냐면 농지 우리나라 농지 규모는 소규모 영세적이죠. 쫙쫙쫙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럼 면적을 넓혀서 대량화하라는 얘기야. 그 뭐 어떤 농지의 그 작업성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면적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넓혀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근데 뭐는 목장용지는 007 분리과세 혜택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뭘 따져서 어떤 놈만 요게 차이점이죠. 보이십니까 차이점이? 그래서 제산세에서는 목장용지가 농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농지는 이렇게 공보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뭐로 사용되는 걸 말한다, 여러분? 여기는 전담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에 이래서 좀 어려워요. 같은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저쪽에서 들 쓰시고 다니고 있네. 에이씨, 다음 주부터 나오나 봐라. 우리 여차면 안 나오죠? 기분 나쁘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렵다. 이제 뭐.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거 당장 외우지 않아서 좋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농지 범위가 같다 다르다라는 것만 좀 감을 잡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갈수록 농지 범위가 넓어져 좁아져? 좁아지네. 갈수록 좁아지네. 예. 비영리 사업자 외울 필요 없다 봅니다. 저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공유물의 세율 정의 있죠. 별표 2개. 예, 얘는 충분히 세율을 물어볼 때 나올 수 있는 규정이죠. 상속을 받았거나 상속의 무상으로 취득했거나 그 밖에 원유를 취득했을 때 그 취득한 부동산이 모이면 공유물일 때는 요 종문 잘 나와 시험에. 그때는 자 공동소유하면 항상 여러분 제가 못하지라고 여러분 지분 무슨 가액? 취득 지분 가액을 갚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취득 지분 가액. 그러면 취득 지분 가액은 뭐로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취득 가액 곱하기 각자의 뭐라 했죠, 여러분? 지분율 그랬죠. 그걸 과표해서 각각의 세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일 때는 2.8, 상속의 무상일 때는 3.5, 그 밖의 원일 때는 4%.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동그라미 6번, 별표 3개짜리죠. 이게 더 중요하죠.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뭐한 거? 재배 또는 뭐 개수, 밑줄. 아,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밑줄. 건축물 면적의 증가. 그러면 가끔가다 이런 질문 하세요. 증축일 때는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개축일 때 무슨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냐? 아, 이게 증축으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된 건지 개축으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된 건 우리 세법은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공법에서 좀 배웠다고 해갖고 그걸 세법에 갖고 자꾸 맞추려고 한다. 우리 세법은 결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만. 거기 뭐라냐면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것이랬죠. 그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 어디 있어? 증축 또는 개축도 있죠. 또는 뭐로 인해서 개수.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만약에 뭐가 됐다면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면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건축물 면적이 증가는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축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결론만 하세요. 뭐 증축이냐 개축이냐 개수냐 우리 세법은 결론적으로만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우리 무슨 지도? 아니 건축물 면적이 여기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나 개수 무슨 지도? 간주치도. 그러니까 항상 간주치도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그건 변함이 없는 세율이야. 다만 그래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그 증가된 부분에 어떤 세율을 정해라? 원시취득세를 몇 프로? 2.8%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결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일단은 봅시다.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또는 개수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뇌에 뭐가 떠올라야 되고 간주치도. 그럼 이때는 예외 없이 무조건 과표는 무슨 가액이고 증가한 가액이야. 다만 세율을 어떤 세율을 때릴 거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됐다면 결론적으로 증가됐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가액에 대해서 무슨 세율을 때려라? 2.8% 원시치도 이렇게 결론 냅시다.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탄력세율이 있네요, 여러분. 요거는 눈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수입의 규모가 다르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방자치단체도 잘 사는 분이 계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맨날 쪼들려 나는. 쪼들려 사는 사람도 있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 누구도 똑같다는 얘기야. 지방자치단체도 똑같다는 얘기야.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힘들게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수입의 규모가 다르니까 니네가 그 재정수입의 규모에 따라서 요 지방세법 정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는 50% 범위 안에서 니네가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게 법을 풀어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특별시가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이 탄력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표준세를 실제세율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장의 서울이 그대로 표준세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탄력세를 적용을 못하고 그대로 표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사도 기본적으로 취득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실제는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에서 풀어줬어. 나 강원도래요? 강원도에서 좀 돈을 더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에서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그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중과세 여기가 제일 어렵죠. 여기만 나오면 여러분은 참 어렵습니다. 예, 요거 좀 쉬었다 갑시다. 예.